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옥 자네의 비법은 정말 놀랍네. 이 비법을 내 명의로 발표하면 어떻겠나? 최 선생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전 목소리였습니다. 예, 그게 무슨... 순옥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자네는 평범한 주부일 뿐이야. 하지만 나는 학자지. 강당이 숨죽였습니다. 최 선생,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돌아가신 남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자네의 탐욕이 언젠가 자네를 망칠 걸세.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선생은 무대에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최 선생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심사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건 10년 전부터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제 비법을 훔치려고 잠시 귀한 시간을 내어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의 깊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입니다. 순옥은 오늘도 마당 한가운데 놓인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68배 나이, 허리는 굽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회색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단정히 여민 모습이 고즈넉했습니다. 절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8번째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상님, 오늘도 이 비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순옥은 종갓집 막내 며느리로 들어온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장 비법이었습니다. 순옥아, 이건 우리 집안이 200년 동안 지켜온 거란다. 내가 이제 이 집의 종분이 너에게 맡긴다. 그날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시간장은 간단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메주를 띄우는 시기, 소금물의 농도, 항아리를 묻는 깊이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맛이 달라졌습니다. 순옥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비법을 지켜왔습니다. 마당 구석, 오래된 장독이 20개쯤 줄지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독세개는 시간장 전용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짙은 갈색 액체가 보였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깊은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올해도 잘 익었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순옥에게는 오래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통 음식 명장 인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장 비법을 국가가 인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그리고 조상님들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순옥에게 귀인이 나타났습니다. 최성철 선생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분이었습니다. 은발이 단정했습니다. 검은 태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전통식품학자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순옥, 당신의 시간장은 보물입니다. 제가 명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최 선생은 순옥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비법을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주었습니다. 심사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님. 이런 귀한 전통을 지키시는 분을 돕는 게 제 사명이지요. 순옥은 최 선생을 하늘같이 믿었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비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했습니다. 제조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심지어 시간장 샘플까지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게 우리 집안의 전부입니다. 두꺼운 노트를 건넬 때였습니다.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선생은 노트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보관하겠습니다. 명장 인증 반드시 받으실 겁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최 선생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순옥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바쁘신 게 분명해. 내 일을 위해 애쓰고 계실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당의 장독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순옥은 무릎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스승의 진짜 얼굴을, 그리고 다가올 배신의 무게를. 새벽 작업을 마치고 거실로 들어온 순옥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요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최성철 선생이었습니다.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들다 말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전통식품 연구의 권위자이신 최성철 선생님께서 평생의 연구 끝에 완성하신 명품 시간장 비법으로 전통 음식 명장 인증 심사를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 선생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갈색 액체가 담긴 유리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연구해온 결과물입니다. 우리 전통의 맛을 되살렸습니다. 순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색깔, 그 농도, 그 향, 자신의 시간장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찻잔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그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심사는 다음 달에 진행됩니다. 제 이름으로 이 전통을 지켜내겠습니다. 최 선생의 말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그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최 선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2달 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 순옥입니다. 방금 방송을 봤는데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아님, 보셨군요. 무심한 말투였습니다. 선생님, 그게 제 비법 아닙니까? 제가 드린 자료로. 자료요? 아, 그거 말입니까? 최 선생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여사님이 주신 건 기초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미완성이었지요. 제가 수십 년의 연구를 더해 완성했습니다. 당연히 제 이름으로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여사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이상한 생각하시는 겁니까?
남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려는 건 아니시겠지요? 순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모든 걸 드렸잖습니까? 40년 동안 지켜온 증거라도 있습니까? 서류상으론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님이 저를 도우신 거지 반대가 아닙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옥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찻잔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꼭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좁은 사무실에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이해했습니다만 변호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약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고 비법을 넘긴 과정도 구두로만 이루어졌다고 하셨지요? 네, 선생님을 믿었으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모든 서류를 자기 명의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송을 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순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모두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10년을 믿었는데, 스승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시간장이 담긴 독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이 독들이 지켜온 세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유산, 40년의 정성, 모두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옥은 독 앞에 앉았습니다. 뚜껑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또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구석에 쌓인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이었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둔 것들이었습니다.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증거가 될 만한 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진실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매일 남편의 유품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수첩, 영수증, 편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최 선생의 소식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통식품 권위자 명장 심사 최종 단계 진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진 속 최 선생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옥은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주워서 펼쳤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호가 나야. 언니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소문 들었어. 내가 최 선생님한테 억지 부린다면서? 순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제 비법을. 야, 정신 차려. 최 선생님이 누군데? 그분이 내 걸 훔칠 이유가 있겠니? 내가 착각하는 거야. 언니, 내 말 좀. 동네에 소문 다 났어.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있다고. 그만 좀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옥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늘 가던 채소 가게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건조한 인사였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배추 한 통을 골랐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주세요. 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옆에서 다른 손님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이 그 사람이래. 최 선생님한테 시비 거는. 쯧쯧, 나이 들어 왜 저러시나? 순옥은 들은 척 안 했습니다.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다들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왔니? 어머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아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옆에 앉았습니다. 순옥도 마주 앉았습니다. 뭔데? 어머니, 최 선생님 일.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그만둬야 하는데? 소송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계속 이러시면 어머니만 힘드세요. 내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라는 거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최 선생님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경력도 오래되셨고요. 혹시 어머님께서 기억을 잘못하시는 건 아닐까요? 순옥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정신이 없다는 거니?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나가거라. 둘 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아들과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옥은 홀로 남았습니다. 거실이 텅 비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날 믿지 않는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마지막 상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박스였습니다. 테이프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모아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가족 모임, 생일 잔치, 명절, 라벨에 적힌 글씨들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최 선생 방문 마이너스 시간장 이야기. 손이 멈췄습니다. 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떨렸습니다. 서둘러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가 나왔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작동했습니다.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자네 집시간장은 정말 놀랍네. 이런 맛은 처음이야. 최 선생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전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어머님께 배운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젊었습니다. 밝았습니다. 이 비법 제대로 기록해두면 명장 인증 받을 수 있을 거야. 정말요? 물론이지. 하지만 최 선생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뭐가요, 선생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선생,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요? 뭐라니? 자네 표정이 심상치 않네. 혹시 뭔가 이 비법을 탐내는 건 아니겠지? 순옥은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소리를? 내가 왜? 최 선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하네.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하지만 최 선생, 명심하게. 자네의 탐욕이 언젠가 자네를 망칠 걸세.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단호했습니다.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순옥은 플레이어를 껴안았습니다. 여보,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구나. 진작부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단단한 것도 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순옥은 테이프를 꺼내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기다려.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찾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은 용기를 냈습니다. 전통식품학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선생이 속한 곳이었습니다. 저 최성철 선생에 대해 제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신가요? 사무국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생이 제 시간장 비법을 훔쳤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증거요? 네, 녹음 테이프가 있어요. 10년 전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하지만 최 선생님은 저희 학회의 고문이십니다. 함부로 의심하기는. 들어보시기만 하면 알 수 있어요. 고객님, 진정하세요. 혹시 최 선생님과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사실이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옥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믿어주질 않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동네 입구에서 이웃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옥을 보자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오신다. 쯧쯧. 순옥은 고개를 들고 지나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 여사님. 네.
요즘 소문 많이 들었어요. 최 선생님한테 계속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요. 괜히 시비 걸면 여사님만 손해예요. 제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여사님, 나이 드시니까 기억이 헷갈리시나 봐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다른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순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멀쩡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문제죠.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까지 오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현관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왜 아무도 날 믿지 않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순옥은 비법일지 사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몇 번째 읽는 건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매일 새벽 4시 108번 절을 올린 후 소금물을 넣을 것. 이 대목이었습니다. 순옥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최 선생이 모르는 부분이야. 자료를 넘길 때 이 부분은 빼놨었습니다. 너무 사적이고 종교적인 내용이라 제외했던 것입니다. 만약 최 선생이 심사에서 이걸 설명하지 못한다면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순옥은 일지를 덮었습니다. 명장 심사장에 가야 해. 직접 밝혀야 해. 결심이 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순옥 씨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는 최성철 선생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경고장입니다. 최 선생께서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을 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순옥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학회와 언론사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셨습니다. 최 선생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요. 허위가 아니에요. 사실이라고요.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녹음 테이프가 그 오래된 테이프로는 부족합니다.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더 이상 최 선생께 접근하거나 소문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 남자들은 돌아섰습니다. 순옥은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빽빽했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법적 조치,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서류를 구겼습니다. 힘껏 구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이대로 그냥. 마음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또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절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결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8번째 절을 마쳤습니다.
순옥은 독 앞에 앉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짙은 갈색 액체가 고요히 있었습니다. 구수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님, 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테이프 꼭 써먹을게요. 손으로 독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순옥은 일어섰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옥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거야. 분명히.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자 구석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최 선생 마이너스 주의 요망. 순옥이가 모르게 모든 대화 녹음해 둘 것. 남편의 메모였습니다. 순옥은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여보,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의 탐욕을. 그래서 미리 대비해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테이프를 어떻게 써야 하지? 순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어머니, 또 그 일 때문에. 부탁이야. 한 번만 들어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옥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혼자 왔습니다. 어서 와라. 어머니. 아들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차를 내왔습니다. 마셔라. 어머니, 무슨 일인지 말씀하세요. 준호야. 순옥은 서재로 갔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어와 테이프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뭔데요? 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10년 전 녹음이야. 10년 전?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순옥은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옥 자네의 비법은 정말 놀랍네. 최 선생의 목소리였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 비법을 내 명의로 발표하면 어떻겠나? 예, 그게 무슨... 과거 순옥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자네는 평범한 주부일 뿐이야. 하지만 나는 학자지.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 선생,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가로채? 말 조심하게. 최 선생, 자네의 탐욕이 언젠가 자네를 망칠 걸세.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거실이 고요했습니다. 아들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아버지가 미리 녹음해 두신 거야. 최 선생을 의심하셔서. 순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10년 동안 이걸 몰랐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찾았지.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제가 어머니를 믿지 않았어요. 최 선생님이 유명하시니까 어머니가 착각하신다고만 생각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아. 다들 그랬어. 순옥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믿어주니까 됐어. 아들은 테이프를 다시 봤습니다. 이걸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나 혼자서는 제가 도울게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명장 심사가 언제예요? 다음 주 금요일이야. 공개 평가회래. 그럼 시간이 없네요. 빨리 준비해야 해요.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이 테이프를 디지털로 변환해야 해요. 그래야 심사장에서 틀 수 있어요. 어떻게? 제 회사에 장비가 있어요. 내일 당장 해드릴게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순옥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제가 더 죄송해요, 어머니. 이틀 뒤였습니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정말? 네. 이 녹음기에 파일이 들어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 바로 재생돼요. 아들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없이 깨끗한 음질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네의 탐욕이 언젠가 자네를 망칠 걸세.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은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있으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이것도요. 아들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뭐니? 비법 일지 원본 사진이에요. 날짜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이게 어머니 것이라는 증거예요. 순옥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당당하게 가세요. 진실은 어머니 편이에요. 아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순옥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당당하게 가야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매일 녹음기를 꺼내서 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났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준 거 잘 쓸게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비법 일지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핵심 부분에 표시를 해뒀습니다. 새벽 108배 항목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같이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녹음기 조작도 도와드려야 하고요. 하지만 내일이, 어머니 일이 더 중요해요.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일 아침 9시에 모시러 올게요. 아들은 돌아갔습니다. 순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시어머님, 내일이에요. 반드시 지켜낼게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도와줘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옥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독뚜껑을 열었습니다. 짙은 갈색 액체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옥은 뚜껑을 덮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복을 꺼내서 다렸습니다.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옷이었습니다. 녹음기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순옥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도 웃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9시였습니다. 현관 앞에 차가 섰습니다. 아들이 내렸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그래. 순옥은 한복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아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순옥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긴장되세요? 조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아들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시간 뒤였습니다. 전통 음식 문화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통 음식 명장 인증 공개 평가회.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아들이 순옥을 부축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씩 올랐습니다. 큰 강당이었습니다. 무대가 앞쪽에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석이 보였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순옥과 아들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심사위원 5명이 입장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심사 대상자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 선생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최 선생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발이 반질반질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최성철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40년 넘게 전통식품을 연구해온 최성철입니다. 목소리가 크고 명확했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의 시간장 비법을 복원했습니다. 평생의 연구 끝에 완성한 결과물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순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제조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최 선생은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띄워졌습니다. 먼저 메주를 띄웁니다. 시기는 음력 10월이 적절합니다.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순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두 자신의 비법이었습니다. 소금물의 농도는 정확히 18%입니다. 최 선생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항아리는 땅속 50cm 깊이에 묻어야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비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성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비율과 온도 관리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 선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매일 아침 독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순옥은 일어섰습니다. 저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순옥을 쳐다봤습니다. 발언권이 있으십니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순옥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저 비법의 원주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순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최 선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최 선생, 질문에 답하시지요. 순옥은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장을 만들 때 새벽에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최 선생이 당황했습니다. 그냥 독을 확인하는 정도 아닙니다. 매일 새벽 4시 108번 절을 올려야 합니다. 그 후에 소금물을 넣어야 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최 선생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40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순옥은 가방에서 비법 일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제가 쓴 일지예요. 날짜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심사위원이 일지를 받아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최 선생님, 이 부분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최 선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순옥은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십시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옥 자네의 비법은 정말 놀랍네. 이 비법을 내 명의로 발표하면 어떻겠나? 최 선생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전 목소리였습니다. 예, 그게 무슨... 순옥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자네는 평범한 주부일 뿐이야. 하지만 나는 학자지. 강당이 숨죽였습니다. 최 선생,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돌아가신 남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자네의 탐욕이 언젠가 자네를 망칠 걸세.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선생은 무대에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최 선생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심사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건 10년 전부터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제 비법을 훔치려고.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라 믿었습니다. 10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목이 메었습니다. 저한테 명장이란 평생의 꿈이었어요. 시어머니께 받은 유산이었고요. 그걸 빼앗으려 하셨잖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최 선생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사위원장이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선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욕심이 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대 위에서 최 선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최성철 선생의 명장 심사를 즉시 취소합니다. 심사위원장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순옥 여사님, 별도로 심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순옥은 비틀거렸습니다. 아들이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해내셨어요. 그래, 해냈구나. 순옥은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최 선생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10년을 믿었던 스승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강당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순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님 여보,
지켰어요.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전통 음식 명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정식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증서를 받던 날 순옥은 시어머니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지켰습니다.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도 놓았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최 선생의 소식도 들렸습니다. 식품학회에서 제명되었습니다. 모든 명예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의 명성은 무너졌습니다. 순옥은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섭섭함이 더 컸습니다. 10년을 스승이라 믿었는데 배신의 아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4시 순옥은 여전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절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의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장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8번째 절을 마쳤습니다. 독뚜껑을 열었습니다. 짙은 갈색 액체가 고요히 있었습니다. 너희는 거짓말하지 않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간장은 달랐습니다. 정직하게 대하면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깊은 맛으로 보답했습니다. 순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스승이었구나. 40년을 함께한 장독들이었습니다. 햇살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독들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지역 문화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강연요? 네, 전통 음식과 장인 정신에 대해서요. 젊은이들에게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순옥은 고민했습니다. 낯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강연 당일이었습니다. 문화원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순옥은 무대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옥입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시간장을 만듭니다. 40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순옥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장인이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강당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장독 앞에서 절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습니다.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합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게 제 일이니까요. 순옥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명예도 인정도. 하지만 제가 독에 쏟아부은 시간, 제 정성, 제 마음만은 훔쳐갈 수 없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말해보세요. 배신당하셨을 때 어떻게 견디셨어요? 청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순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견딘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하지만 힘드셨을 텐데요.
힘들었죠.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장독 앞에 서면 마음이 정리됐어요. 순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일이 저를 지켜줬어요. 청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됐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마당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장독들이 석양을 받아 빛났습니다. 순옥은 독을 하나씩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자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강민이 왔구나. 순옥은 손자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텔레비전에 나왔다며? 그래, 나왔지. 할머니 멋있어. 순옥은 웃었습니다. 강민아, 나중에 할머니 일 배울래? 시간장? 응. 손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려워? 어렵지. 하지만 할만해. 순옥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 시간이 많으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고 순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비법 일지를 펼쳤습니다. 세 장을 넘겼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명장 인증 이후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다. 108번 절을 했다. 독의 상태가 좋다. 일지를 쓰는 동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것이 순옥의 일상이었습니다. 명장이 되기 전에도 된 후에도 변하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마당의 장독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순옥은 창가에 섰습니다. 시어머님 여보, 보고 계시죠? 중얼거렸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계속 지켜나갈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순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배신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순옥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켜낸 비법이었습니다. 누구도 훔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정성과 시간과 정직함. 그것이 진짜 장인의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일지를 덮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장독 앞에 설 것입니다. 절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장인의 길이었습니다. 순옥의 길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순옥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장독들도 함께 잠들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40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생각이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만남을 이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